Chairman Grassley will introduce another round of direct checks for households at the same amount as before. 안녕하세요, 존청입니다. 오늘 드디어 공화당의 2차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HEALS Act, Health Economic Assistance, Liability Protections and Schools Act 라고 하네요. 총 1조 달러에 달하는 패키지이고요. 그동안 많이 말씀드렸듯이 1200불 체크, 실업수당, PPP 이와 같은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었기 때문에 같은 얘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은 일단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었는지, 공식적으로 포함이 되었는지 살펴보고 이게 지난번 민주당의 히어로스 액트와 어떤 유사점,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어떤 부분들이 다뤄질지에 대한 예상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요,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대해왔던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번 HEALS 액트에서도 포함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은 지난번 3월 말에 통과가 되어서 우리가 지급받았던 HEALS 액트 상의 1200불 스티뮬러스 체크와 같은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난번 3월 달에 HEALS 액트에서는 디펜던트 차일드의 경우 17세 미만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붙었던 거에 비해 이번에는 그와 같은 제약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빠르면 이게 7월 말 8월 초에 통과가 될 경우에 빠르면 8월 말부터는 실질적인 체크 지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이네요. 민주당의 지난 5월달 히어로스 액트에서도 이 1200불 체크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소 금액이라던가 또 소득 수준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1200불이라고 하는 금액에 있어서는 양당 간 차이가 그다지 없기 때문에 협상 과정에서도 큰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됩니다. 두 번째, 600불 연방정부 실업수당 보조 관련해서는요, 이번 HEALS 액트에서는 이 금액이 200불로 줄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의 HEALS 액트에서는 600불 지급을 그대로 6개월간 더 연장하자는 그런 내용이었었죠. 공화당은 정확하게는 HEALS 액트에서는 첫 2달간은 200불을 연장하고 그 뒤에는 Percentage Based System이라고 해서요, 각 주마다 실업수당을 수령하는 그 대상의 직전, 실업수당 수령 이전의 임금을 확인해서 그 임금의 70%까지 보조해주는 선에서 이 실업수당 연방보조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만약 그 이후 2개월 이후에도 이와 같은 스테이트 시스템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2달 더 200불을 연장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하네요. 이걸 Income Replacement Method라고 하는데 취지는 또는 목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각 실업수당 수령자들의 직전 임금의 70%까지를 맞추는 것, 또는 70% 또는 최대 500불까지를 타겟으로 한다고 하네요. 아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달 CARES 액트에서 600불 실업수당 보조금이 결정될 때도 논의되었었던 바인데요. 스테이트 단위의 그 시스템이 이와 같은 그 70% 임금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하게 600불로 결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그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또는 그런 예상이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도 바로 지난 주말 지난번 600불 그리고 이번에도 600불을 얘기하는 이유는 취지에 대해 부정하거나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고 실행 가능한 안으로서 픽스드 넘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리고 또한 그 내용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다음으로 PPP,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책입니다.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차 PPP 연장이죠. 1차 PPP 프로그램이 지금 8월 8일 신청 마감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걸 연장하는 내용이 들어가고, 또 두 번째 2차 PPP로서 30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 이상 이 팬데믹으로 인해 어떤 비즈니스의 수익에 타격을 받은 그런 경우에는 두 번째 PPP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또한 이 경우에는 1차 PPP와는 달리 탕감 조건에 있어서도 급여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영 비용, 또 서플라이 이런 것들만으로도 탕감받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조건 완화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역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책은 지난번 PPP 1차 PPP에 있어서의 뭐 연장이라거나 아니면 탕감 조건의 완화라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초당적인 협조, 초당적인 어떤 협의가 수월하게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이 내용도 역시 큰 걸림돌 없이 도움이 될 부분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 또 큰 항목으로서 liability protection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치 맥커넨 상원 공화당 원내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부분이죠. 내용인즉슨 학교, 병원, 그리고 기타 사업주들이 불필요한 어떤 소송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이 팬데믹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어떤 메디컬 이슈로 인한 소송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이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5년간, 그리고 이게 레트로액티브하게 돌아가서요, 2019년 12월까지 돌아가서, 즉 2019년 12월부터 2024년 말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또는 뭐 정확하게는 국가에서 팬데믹 위기 상황이 끝났다라고 어나운스하는 그 시점 둘 중에 더 오랜 기간을 보고 그때까지의 기간에서 프로텍트를 한다는 것이고요. 내용은 이들이 뭐 비즈니스 오너, 학교, 병원에서 gross negligence 또는 어떤 intentional violation 이 없을 경우에는, 즉 고의적인 잘못으로 인해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팬데믹으로 인해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의료 사고로부터 소송을 받는 상황을 막아주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각각의 사업주, 뭐 학교, 병원들은 reasonable effort를 해야 된다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내용이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디까지 반영이 되고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이와 같은 큰 틀에서의 그 내용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면 이제는 무엇이 gross negligence이고 무엇이 reasonable effort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지는 그런 과정들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또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반대하고요. 왜냐하면 각각의 어떤 비즈니스 오너가 됐건 학교가 됐건 병원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생, 뭐 종업원, 그리고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라이빌리티 프로텍션은 과도하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취지인 거겠죠. 물론 공화당은 사업주, 뭐 학교, 병원 이들의 안전과 더불어 이들이 또한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는 것을 막아야겠다는 그런 또 취지가 있는 것이겠고요.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텍스 베네핏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Employee Retention Tax Credit이라는 게 지난번 CARES Act에서도 있었는데요. 이 내용을 좀 더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뭐 약간 50%의 혜택을 60%로 늘린다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게 나오면 제가 다시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다른 텍스 베네핏으로서 100% meal deduction이라는 게 들어가는데요. 이건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사 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원래는 50%까지만 비용 공제가 됐는데 이걸 100% 인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또한 코로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어떤 클리닝 또는 뭐 이를 위한 장비에 드는 비용, 뭐 구매, 그리고 코로나 테스트 장비를 구매하는 데 드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는 텍스 크레딧을 제공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밖에 Federal Eviction Moratorium의 경우도 연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굉장히 관심사였는데요. 공화당의 힐스 액트에서도 이걸 연장하는 그 내용이 들어갔다라고 하네요. 즉 세입자 보호 대책으로서 렌트비를 못 냈더라도 건물주가 함부로 eviction, 퇴거 명령을 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큰 틀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법한 내용이었었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요, 주지하다시피 이 내용은 공화당의 의견입니다. 민주당은 이미 2달 전에 히어로스 액트라는 것을 통해서 하원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내용을 통과시켰고요. 따라서 협상이 시작되겠죠. 양당 간의 협상, 삿바 싸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면에서 여러 공화당, 민주당의 실력자들이 언론을 통해서 각자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 주지할 만한 것은 상원의원, 공화당의 굉장히 유명한 상원의원이죠. 린지 그레엄이라는 상원의원이 한 말은 어떤 형태가 됐건 간에 공화당 상원의원 절반은 새로운 스티뮬러스 패키지 법안에 반대할 것이다 라고 하네요. 즉 강경파의 의견이 굉장히 크다라는 얘기일 것이고요. 또한 이건 협상파들이 민주당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공화당의 입장을 더 강화하는 그런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또한 예상이 되네요. 또 그와는 반대로 민주당의 경우는 처음부터 1조가 아니라 3조 달러를 얘기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양당의 입장차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모든 내용을 한 번에 옴니버스식으로 패키지로서 통과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하나를 별도로 통과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뒤로 미루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키 타임라인을 살펴보면요. 아시다시피 바로 오늘, 어제죠. 법안이 소개가 되었고요. 이걸 토대로 양당 간의 협상이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7월 31일은 원래 하원이 서머 리세스, 즉 여름 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 주도하는 이 하원에서는 스티뮬러스 패키지의 통과, 법안의 통과를 위해 계속해서 대기하고 휴회를 가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8월 7일에는 상원의 또 서머 리세스가 시작이 됩니다. 만약에 이때까지 결정이 안 난다고 하면 9월 초까지 또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레이버데이까지도 이와 같은 그 법안의 처리가 지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은 안 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한 각각의 이 법안에 들어간 항목별 내용과 더불어 양당 간의 논의, 협상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움되었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